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부밍웨이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의 11개 섹터 중 지난 1년과 10년 동안 어떤 섹터가 좋았고 좋지 않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섹터와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구조는 1999년 MSCI와 S&P가 만든 GICS라는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에 따라 11개 섹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1개 섹터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 임의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정보기술,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빅테크라 불리는 기업들 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은 정보기술,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는 임의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8월 마지막 주 기준 어떤 섹터의 실적이 좋고 나빴을까요? 각 섹터별로 1년 그리고 10년간의 수익률을 알아보겠습니다. 1년 수익률 1등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인데요.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등 섹터 내 주요 기업들이 강력한 주가 상승을 보인 덕분으로 보입니다. 2등은 아마존, 테슬라가 속해 있는 임의소비재, 3등은 금융 섹터가 차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속한 IT 섹터가 1등일 줄 알았는데 IT 섹터의 1년간 평균 상승률은 4등이었습니다. 궁금해서 단순히 엔비디아와 넷플릭스의 최근 1년 수익률 그래프를 찾아서 비교해보니 넷플릭스는 75%, 엔비디아는 36%로 2배가 넘는 수익률 차이가 났고, 이게 섹터 간 수익률 차이를 만든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섹터의 평균인 S&P 500은 7위를 차지했고, 아쉽게도 필수 소비재, 소재, 부동산, 에너지, 헬스케어 섹터는 평균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하위 4개 섹터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1년 수익률보다는 10년 수익률을 봐야 합니다. 10년 수익률은 정보기술 섹터가 1등인데요. 현재 전세계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랜 기간 1등을 지켜온 애플이 속한 섹터답게 10년 수익률이 638%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 전 1억을 투자했다면 7배 이상 상승해서 7억 가까이 됐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네요. 1년 수익률 1등이었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157%로 2위도 아니고 6위까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의소비재, 산업재, 금융에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10년 수익률을 보니 S&P 500 수익률이 207%로 전체 섹터 중 2등이라는 사실입니다. 개별 기업으로 예를 들자면 11개 기업 중 10개는 지수 상승률보다 낮았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지수를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10년간 수익률에서는 에너지와 부동산이 꼴찌를 차지했네요. 이 2개 섹터에 집중 투자하신 분들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1년간 그리고 10년간 섹터별로 수익률이 어땠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은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경기순환 사이클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경기 둔화기에 진입했고 2025년 3분기에는 경기 둔화기를 지나 내년에 경기 침체기로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기와 침체기에는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기에는 실업마저 증가하고 소비가 급감하는 데요. 전반적으로 다소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 확장기로 들어가는 방법은 금리를 인하여 소비와 기업 실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야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에게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고용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예시로 들며 금리 인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작년 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며 많은 기대감 속에 올해는 최소 2번 이상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3분기까지 지연되며
경기 사이클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경기 둔화기가 길어지고 경기 회복기로 가는 문이 가까워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사이클별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한 표를 보면 경기 둔화기를 나타내는 레이트에서는 부동산, 필수 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섹터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 한정된 재화 내에서 삶에 꼭 필요한 의식주 소비의 비율이 증가하며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엔겔지수 추이를 넓게 보면 경기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기 둔화기를 넘어 경기 침체기에는 부동산도 빠지고 나머지 3개 섹터가 더 오르게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 주거의 질은 떨어져도 먹고 사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섹터에만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예상보다 지연되는 금리 인하로 인해 올해 말과 내년 초 또는 중반까지 경기 둔화와 침체 사이클 안에 있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에너지,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의 섹터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섹터들의 대표 기업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섹터의 대표 기업으로는 최근 워런 버핏이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쉐브론이 있습니다. 쉐브론의 주가는 올해 초 급락했다가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3년간 배당률 그래프를 보면 현재 배당률이 4.46%로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배당 성장률은 최근 5년간 6% 넘게 유지하며 배당금도 꾸준히 올라가는 좋은 배당 성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틸리티 섹터의 대표 기업인 넥스테라 에너지인데요. 주가를 보면 최근 1년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5%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면에서 보자면 10년 넘게 연평균 10% 이상의 배당 성장률을 유지하며 좋은 배당 성장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업은 필수 소비재 섹터의 대표 기업 펩시코인데요. 최근 1년간 주가가 14% 가까이 하락하며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모습은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펩시코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인데요. 배당 성장률을 7% 가까이 유지하며 꾸준한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 변화로 탄산음료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콜라 말고도 많은 식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펩시코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둔화와 침체기에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섹터의 대표 기업을 알아보았는데요. 3개 기업 중 쉐브론과 펩시코는 SCHD에서 1, 3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들이었습니다. SCHD의 주가가 최근에 좋지 않아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경기 사이클상 앞으로 유명한 주식이 SCHD 비중 상위에 속해 있다는 것은 SCHD의 주가가 조만간 상승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의 섹터 11개와 기간에 따른 섹터별 수익률 그리고 경기 사이클상 유망한 섹터의 대표 기업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장기 투자를 할 분들이라면 10년간 수익률 1등 IT 섹터의 비중이 높은 QQQ 같은 나스닥 ETF와 2등 S&P 500 ETF를 모아가는 게 정답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